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단 5분의 간단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밤일까요? 낮에는 몸이 긴장되어 있고 근육도 딱딱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은 몸이 풀리고 근육과 관절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스트레칭을 해주면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근육세포가 다시 젊게 되살아나는 신호를 받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고된 수면 전 회복 효과, Pre-Sleep Recovery Effect라고 부릅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스트레칭이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 섬유의 유연성을 회복시킨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 속 단백질 합성이 활발해져 실제로 근육량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무게 운동만큼 효과가 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노인대상 임상시험에서는 매일 밤 5분 스트레칭만 해도 6주 후 허벅지 근육이 3%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70대 이후에는 1년에 평균 1% 근육이 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걷기 운동을 매일 하니까 스트레칭은 필요 없어. 하지만 걷기는 근육을 사용만 할 뿐, 근육의 길이와 탄성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스트레칭은 마치 오래된 고무줄을 다시 쫙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길고 부드러워져야 단백질도 제대로 들어가고 힘도 길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더 놀라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 피투이타리 그로스 호르몬, 이 미세하게 분비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래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와 청년기에만 나온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70세 어르신에게도 단순한 스트레칭 후 혈액에서 호르몬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사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 피부, 심지어 기억력까지 돕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단 5분을 내어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면 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내일부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5가지 스트레칭 동작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시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근육을 젊게 회복시키는 방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연령대, 같은 지역의 분들이 서로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앞으로 10년 당신의 걸음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젊어지긴 어렵지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물론 60세 이후에는
매년 1% 이상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손상된 섬유를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원리는 혈류입니다. 근육에 신선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 그 안에 단백질과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 회복을 돕습니다. 밤마다 하는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동작이 아니라 혈관을 열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자극이 됩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는 마치 젊은 시절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경과 근육의 연결, 뉴로머스큘러 정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연결 부위가 약해지는데 이것이 힘이 빠진다는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꾸준한 스트레칭은 신경 말단을 자극해 이 연결을 다시 강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노인의 근육 반응 속도가 20대 청년과 거의 비슷해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스트레칭은 근육을 길게 늘린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연구팀은 스트레칭은 근육 속 줄기세포 새텔라이트 셀을 깨운다 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줄기세포는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세포는 잠자듯 숨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마치 그 세포를 깨우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스트레칭만으로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것과 근육의 질을 젊게 유지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은 크기를 크게 할 수 있지만 부드럽고 탄력 있는 질을 유지하는 데는 스트레칭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단기간 큰 근육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탄력 있고 젊은 근육일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체내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반대로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근육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는데 스트레칭은 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마치 마음까지 젊어진 것 같다 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70이 넘은 지금 과연 내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근육은 마치 오래된 나무와 같아서 가지 끝은 마르고 힘이 없어 보여도 뿌리와 줄기만 건강하면 새싹이 다시 돋아납니다. 스트레칭은 바로 그 뿌리에 물을 주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스트레칭을 한다고 내일 근육이 갑자기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 단 한 달만 이어가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4주 후에 어르신들의 근육 기능 지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무릎 통증이 감소하며 넘어짐 위험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근육이 젊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신경이 다시 연결되고 줄기세포가 깨어나고 호르몬 균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밤의 스트레칭이라는 작은 행동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5분, 근육을 젊게 만드는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논문보다 더 간단하지만 실제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5분 저녁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몸, 그리고 하루 5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왜 저녁일까요? 낮에는 걷기, 집안일, 외출 등으로 이미 근육이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밤을 그냥 넘기면 근육은 긴장된 채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5분간 근육을 풀어주면 수면 중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노인 전문 병원 연구에서는 취침 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그룹은 8주 후 다리 근육 강도가 18%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부와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면 장 운동이 자극되고 밤새 소화와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습관화한 어르신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편하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던 게 줄었다는 체감 변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육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5분 루틴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목과 어깨를 풀어 혈류기를 열기. 둘째, 허리와 다리를 늘려 근육의 긴장을 풀기. 셋째, 가슴을 활짝 열어 호흡을 깊게 만들기. 이 순서를 지키면 단 5분 안에 온몸이 풀리고 근육이 회복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스트레칭이 근육량 자체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육량 자체보다 근육 기능입니다. 즉, 힘을 내는 능력,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한 노화 연구소에서는 근육 기능이 개선되면 근육량이 줄어도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아분 스트레칭은 근육을 단단히 만들기보다 젊은 시절처럼 잘 쓰이는 근육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건 근육이 회복되지 못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5분 루틴을 추가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에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요.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습관을 권했습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밤 9분 루틴을 실천한 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기적 같아요. 돈도 안 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하셨지요. 사실 이런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학적 처방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밤 9분을 투자해 내일 아침의 가벼움을 얻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피곤하니 그냥 누워야지 하며 내일 또다시 무겁고 뻐근한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근육이 젊어지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할 차례입니다. 이 5분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의식 리투얼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마지막 선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최고의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해야 하고 어떤 자세는 피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단 하루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루 24시간 중 9분, 단 5분만 투자하면 근육은 다시 젊어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내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오늘 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릎과 허리 통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관절이 약해지면 다시 근육이 이를 대신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칭은 동시에 관절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 중 매일 스트레칭을 실천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35%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진통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회복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스트레칭할 때 근육 주변에 윤활액, 사이노비얼 플루이드 사틴슈도 활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윤활액은 관절 사이를 매끄럽게 해주는 액체인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걸쭉해지고 점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면 이 액체가 다시 맑아져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녹슨 경첩의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효과지요. 그렇다면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무엇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스트레칭이 관절염을 직접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는 아닐지라도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스트레칭이 분명히 효과적이다. 실제로 관절 질환은 완치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데 스트레칭이 바로 그 관리의 핵심 도구라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이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500m만 걸어도 힘들다며 늘 지팡이에 의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저녁 스트레칭 루틴을 꾸준히 2달간 실천하신 후 이제는 동네 마트를 지팡이 없이 다녀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육과 관절이 함께 회복되니 삶의 자유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며 관절이 욱신거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관절과 근육을 함께 돌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세 교정 효과입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관절을 올바른 위치에 되돌려줍니다. 특히 허리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척추가 똑바로 세워지면서 디스크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다리까지 이어지는 저림 증상도 줄어듭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노화 클리닉에서 70대 노인들에게 12주간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행했더니 근육 강도는 평균 12% 향상되고 관절 가동 범위는 10% 넓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관절이 부드럽고 근육이 튼튼해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손주와 공원 산책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며 넘어질까 걱정하며 걸음을 줄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과 관절이 함께 회복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칭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절을 지켜내고 몸의 균형을 되돌려주며 일상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젊음의 열쇠입니다. 오늘 밤 아투분, 당신의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섭취한 단백질이 모두 근육으로 변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몸속에서 근육으로 흡수되는 비율은 젊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과정, 즉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합성을 돕는 가장 강력한 자극은 바로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혈류를 개선해 식사로 들어온 아미노산을 근육세포 속으로 더 많이 끌어들입니다. 마치 밭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비료만 뿌려두면 효과가 반쪽에 불과하지만 흙을 고르고 햇볕을 쬐어야 싹이 제대로 나는 것처럼 단백질도 스트레칭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비로소 근육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의 노화연구소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침 전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합성률이 30% 이상 높았다. 이는 스트레칭이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은 것을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적 논쟁은 무엇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만으로 단백질 합성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단백질 합성 자체보다 스트레칭이 혈관을 열어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미노산이 늘어난다. 즉, 근육이 직접 커지는지 여부를 떠나 실제 체감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만난 74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달걀 2개, 저녁에는 두부 반 모를 챙기셨지만 여전히 팔에 힘이 없고 계단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한 달 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먹는데도 확실히 몸이 가볍고 힘이 붙는 느낌이에요. 장바구니 들기도 쉬워졌습니다. 같은 단백질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여전히 몸이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일부는 지방으로 쌓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단백질을 헛되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면과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칭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데 깊은 수면 단계에서 단백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즉 스트레칭, 수면 개선, 단백질 합성 극대화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연결고리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단백질 합성은 자극이 있어야만 일어납니다. 단순히 고기, 달걀, 두부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극 없는 단백질은 마치 사용되지 않는 재료처럼 쌓일 뿐입니다. 스트레칭이 그 자극을 만들어주는 순간, 단백질은 살아 움직이며 근육을 재건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은 단백질을 제대로 근육으로 바꿔주는 습관, 그것이 바로 밤의 스트레칭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밥상에서 챙긴 단백질이 헛되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투자해 주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TV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두 시간, 때로는 3시간 이상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의자나 소파에 기대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습관이 단순한 게으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주류 의학에서 이를 좌식 생활 세덴타리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을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4시간 이하로 앉는 사람보다 근육 감소 위험이 2배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근육 속 리파아제, 리파세라는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효소는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앉아만 있으면 효소가 활동을 멈춥니다. 그 결과 근육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지방은 그대로 쌓여버립니다. 즉,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근육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상쇄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운동을 따로 하더라도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근육세포의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30분 걷기를 했더라도 저녁에 3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그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힘이 없다는 호소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에는 드라마를 보며 3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정적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 순간 근육은 이미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금만 더 보고 일어나야지 라고 하며 무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도 또다시 이 3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계실 건가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류 정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다리에 몰려 정맥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은 영양분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체 근육이 먼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습관은 근육뿐 아니라 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이 없으니 관절 주변 윤활액이 잘 돌지 않고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굽고 무릎이 잘 안 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근육과 관절이 동시에 노화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앉아만 있는 습관은 근육 속 효소를 마비시켜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혈류 정체를 일으켜 근육 영양 공급을 차단하며 관절까지 굳게 만들어 몸 전체를 늙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TV를 볼 때도 30분마다 일어나 2, 3분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오래 보실 때는 알람을 맞춰두고 일어나 허리를 젖히거나 무릎을 가볍게 움직여 주십시오. 단 1열 2분의 행동이 근육과 관절의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을 빼앗아 가지만 일어나 움직이는 시간은 근육을 돌려줍니다. 오늘 저녁,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스트레칭이 근육과 관절을 지켜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스트레칭입니다. 좋은 습관도 방법을 잘못 적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은 무리한 반동, 바운싱 스트레치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상체를 세게 튕기며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순간적으로 근육에 강한 압력을 주어 미세 손상을 일으키고 오히려 근육 섬유를 찢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근육은 젊을 때보다 탄성이 줄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회복이 느리고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TV에서 본 운동선수 스트레칭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지만 전문 운동선수의 몸은 이미 충분히 훈련되어 있고 관절 가동 범위도 일반인보다 훨씬 넓습니다. 같은 동작을 70대 어르신이 그대로 따라하면 근육을 지키기는커녕 무릎이나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즉, 젊은 사람의 스트레칭 방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스트레칭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운동 전에 하는 정적 스트레칭은 근육의 힘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운동 후나 잠자기 전 스트레칭은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같은 스트레칭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녁 루틴입니다. 밤에 하는 스트레칭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요가를 배워서 집에서 혼자 동작을 하셨는데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 무릎 관절을 꾹 누르며 앉는 동작을 반복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무릎 안쪽 연골에 무리가 갔던 것이지요. 좋은 습관이라 믿고 했는데 오히려 다쳤다는 이분의 말은 많은 어르신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무언가 시작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픈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라고 탓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스트레칭은 정말 몸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게 해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호흡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숨을 참거나 억지로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멈추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동작을 해야 안전합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지도 없이 혼자 스트레칭을 한 그룹과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혼자 한 그룹의 40%가 통증이나 부상을 경험했지만 전문가 안내 그룹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결국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스트레칭의 함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반동을 주며 무리하게 늘리는 것, 젊은 사람의 동작을 무리해서 따라하는 것, 호흡을 멈추고 긴장한 채 억지로 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스트레칭은 근육을 지키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함정에 빠진다면 근육을 회복시키려다 오히려 통증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숨을 고르게. 그것이 근육을 살리고 관절을 지켜주는 안전한 길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있으니까 근육이 빠질 리 없어.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오히려 근육이 조용히 갉아먹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 의학 연구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늦은 밤에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 라면, 튀김, 달콤한 케이크 같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인슐린은 단기적으로는 혈당을 낮추지만 동시에 근육 속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자는 동안 근육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모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알코올도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은 기분 전환용이지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술을 매일 마시는 노인은 3년 안에 근육량이 평균 5%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류 섭취의 영향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설탕이 근육을 파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과잉 당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근육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반박합니다. 즉, 설탕이 직접 근육을 녹이는 것은 아니지만 근육이 자라야 할 환경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열심히 챙기셨지만 밤마다 라면과 맥주를 드셨습니다. 단백질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러나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량이 뚜렷하게 줄어 있었습니다. 결국 단백질의 효과를 해치는 음식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한 달간 야식 습관을 끊고
저녁에는 삶은 달걀과 채소로 바꾸게 했더니 다시 근육량이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에 달콤한 과자를 먹고 자고 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힘이 빠지는 느낌 말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근육이 실제로 영양분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의 근육을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게 두시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공식품의 나트륨 과잉입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단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근육 기능 저하 속도가 25% 더 빨랐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는데 야식을 주 4회 이상 먹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낙상 위험이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근육이 갉아먹히니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음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늦은 밤 먹는 고탄수화물 고지방 음식, 과도한 알코올, 가공식품과 과잉 당뇨. 이 3가지만 줄여도 근육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속에 과자, 라면, 맥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은 달걀, 두부, 신선한 채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작은 선택이 근육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근육을 젊게 살리는 길이고, 나쁜 음식을 붙잡는 것은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어르신들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 지금도 남들보다 튼튼해.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도 나는 예외일 거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류 의학 연구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0세 이후에는 누구나 아무리 건강했던 분이라도 매년 평균 1% 이상의 근육을 잃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치타시탄지럴이라고 부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이 속도는 더 빨라져 10년 동안 전체 근육의 20-30%가 사라집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아니란 착각일 뿐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도 속으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차오르는 숨은 근감소 히든 살초페니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전과 비슷해 보여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다면 이미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근감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가? 일부 학자들은 노화 자체가 원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화는 시작일 뿐 속도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즉,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밤마다의 습관, 먹는 음식, 스트레칭 여부가 그 속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씨름 선수 출신이셨고 60대까지도 꾸준히 운동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외야 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면서 검사를 했더니 허벅지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체중이 그대로라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속으로는 근육이 많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던 시절에 나만 믿고 살았더니 지금은 내 몸이 달라져 있다는 걸 몰랐네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농사일을 했으니 괜찮아. 나는 아직 체격이 좋으니까 문제없어. 나는 당뇨나 혈압도 없으니 근육은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육 감소는 병처럼 조용히, 그리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골절, 입원,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라고 믿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본인이 나는 건강하다, 근육은 문제없다고 답한 그룹이 오히려 실제 검사에서는 근감소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기 확신이 오히려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는 예외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기억하십시오. 근육 감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의 스트레칭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예외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순간 진짜 예외적인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완전히 20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몸은 충분히 다시 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류 의학은 근육이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근육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뇌와 면역계까지 지탱하는 내 몸의 엔진입니다. 스트레칭과 근육 관리로 이 엔진이 다시 살아나면 단순히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넘어 젊음의 체감을 선물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노화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2주간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권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 강도가 향상된 것은 물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단지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면 이 작은 발전소가 깨어나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단순히 힘이 붙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이 밝아지고 표정이 활력 있게 변한다는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젊음이 근육뿐 아니라 얼굴에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일부 학자는 노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능적 젊음은 회복할 수 있다. 즉,
70세라도 근육 기능이 50대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아도 몸은 충분히 다시 젊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5분 스트레칭을 2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으면 한 층만 올라가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층을 쉬지 않고 올라가도 거뜬해요. 20년 전 제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 경험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꿈꾸지 않으십니까?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다. 시장에 다녀와도 허리가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젊은 날처럼 힘이 솟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코 먼 꿈이 아닙니다. 스트레칭이라는 작은 습관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신적 젊음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에서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5%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몸이 젊어지는 경험이 결국 마음과 뇌까지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젊음을 체험하셨습니까? 혹은 오늘 밤 5분으로 다시 젊음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시 젊어지는 경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매일 밤 9분간의 작은 스트레칭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진짜 젊음의 비밀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힘을 내고 걸음을 지탱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합니다. 주류 의학에서는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며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려 온몸의 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혈압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근육이 살아있으면 심장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결국 근육은 심장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호르몬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마이오카인 엠요킨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지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근육이 움직일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뇌와 면역까지 지켜주는 선물을 매일 건네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근육 운동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명확한 예방 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육이 분비하는 물질이 뇌 건강을 돕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합니다. 즉, 근육은 뇌에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을 뻔했던 경험 후 매일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근육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혈당 수치와 혈압까지 안정적으로 조절되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을 지켰더니 약을 줄일 수 있는 선물이 돌아왔네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지 않고 손줄을 안아 올리면서도 허리가 아프지 않은 순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육이 주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는 선물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근육이 넘어짐과 골절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65세 이후 골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자칫하면 생활의 독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남아있으면 몸의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이 많은 노인은 골절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병원 침대 위에 긴 치료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다리로 손주와 함께 걷는 자유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심장과 뇌를 돕는 숨은 동반자, 약을 줄여주는 자연의 약국, 그리고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그렇기에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선물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스트레칭을 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지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새로운 선물을 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그 선물을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잠시 되짚어 봅시다. 밤마다 단 5분의 스트레칭이 어떻게 근육을 젊게 만들고 관절을 지키며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못된 습관, 늦은 밤 과자와 술, 장시간 앉아있기, 무리한 스트레칭, 이 어떻게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분명합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과 갉아먹는 길, 어느 쪽으로 걸어가실 것인가입니다. 근육이 주는 선물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짐을 막아주는 균형, 손주와 함께 걷는 자유,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릅니다.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근육은 오늘부터 다시 살릴 수 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시작하지, 이번 주말에 시작하지. 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오늘도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요분을 투자해 내일의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미루시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칭을 실천한 분들은 6개월 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반대로 미루다 결국 큰 골절로 병원 침대에 누운 분들은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쪽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침대에 눕기 전에 단 조금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다리를 뻗고 허리를 천천히 늘리고 어깨와 가슴을 열어 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풀어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활력, 내년의 건강, 10년 후의 독립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느 도시에 어떤 연령대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존재가 연결될 때 더 많은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도 꼭 남겨주십시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근육이 뇌와 심장을 지켜준다는 새로운 발견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선행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근육을 젊게 만드는 길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가벼운 걸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